안녕하세요. 새아들의 아빠 김광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심사사건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유튜브에서 국토부 심사사건 접수 방법을 치고 검색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핸드폰 로그인 방법을 하는데요. 고객 거를 대신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인증번호를 발송인 고객한테 가게 되면 그것만 이제 확보를 하면 로그인이 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업무 중에 이 영상을 좀 준비하는 거라서 로그인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대표님이신데 이제 동 대표님 걸로 공용권을 지금 접수하면서 전유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핸드폰 반드시 본인 명의 어, 핸드폰이고 통신사가 어딘지 기본적으로 그 정보만 아시면은 로그인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심사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제 하자 심사 신청이라고 여기 상단 보시면은 제가 커세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걸 클릭하십니다. 이걸 클릭하면 신청하기가 이렇게 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 부분을 어, 신청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력도 같이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심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서 선택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공용을 진행하시든 전유부를 진행하시든 이제 개별 사건 신청 작성에다 체크하시고 본인이 하는 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데요. 개인적인 일반인 관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관리업체라든가 이런 주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되면서 홈페이지 개편 통해서 이런 기능도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용이든 전이든 간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에는 개별 사건 신청 작성하고 신청 본인이 하는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하단 내리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신청서 작성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기입을 하려면 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움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움터에서 음,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표님이 마음대로 동대표라고 해서 막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첨부 파일에 넣을 거기 때문에 고유번호증 발급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고유번호증을 스캔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하자 이행 교적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용 증명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저희가 요 접수하기 7일 전에는 늦어도 7일 전에는 발송을 해놓은 상태고 그거에 대한 그 사본 스캔해 놓은 거를 미리 파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이제 기입을 다 하셔야 돼요. 단지명도 넣으시고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동이 몇 개 동이냐 세대수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어요. 건축물 분류 대상도 뭐 대부분이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그거 맞춰서 여기 다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접수해 놓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당 이렇게 매번 접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 자료를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것들을 불러오기를 하고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도 체크 포인트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행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주를 기입하시는 거고요. 시공자는 당연히 시공사를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시공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뜨시면은 허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일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사용 검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떼어보시면은 사용 승인일이란 말이 있는데 사용 승인일과 사용 검사일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택 인도일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당사자로 저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동대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생년월일 아니라 사업자 번호도 있어요. 근데 사업자 번호로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놨으니까 사업자 번호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동 대표님이 진행하시더라도 고유번호증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동 대표님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저는 앞전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주자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관계자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입장에서 작성하시는 거니까 그 입주민의 입장에서 작성이시면 거의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로 체크해서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또 체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전유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공용부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 공용부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동호수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안 됩니다. 눌러도.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이 당사자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수기로 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동 대표님의 호수를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토부에서 권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흠결을 많이 받게 되면 매번 수정할 때마다 또 그 당사자하고 통화해서 인증번호 받고 또 다시 진행하시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 처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체크 포인트 해드리는 것들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흠결 보정이 안 나실 겁니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입하실 필요가 없고 자 피신청인 이게 중요한데요. 하자 이행 교섭 활동에 있어서 하자 이행에 대한 책임자는 총 2명이죠. 건축주 또는 시공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작은 빌라들을 진행할 때에는 시공사를 진행합니다. 단 시공사가 폐업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주들이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정보를 좀 확인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확인해 보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거주 지역이 지방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사실 가끔은 아니죠. 많이 있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바지 사장인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하자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가태료 처분 내릴 거면 내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생각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보통은 이제 시공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신청인 그 대상자가 누구냐 요거를 반드시 이제 기입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입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저장을 어떤 단계든 간에 진행하시면서 저장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세부 신청 내역이죠. 공용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하자 부위를 넣을 수 있고 전유 부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개까지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공용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추가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번은 행추가가 되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두 번 누르면 자 이렇게 하자 심사 공용 세부 내역은 한 건씩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뜨죠. 그러니까 전유부를 할 때는 10건까지도 행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공용은 이렇게 한 번에 한 건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자 공간, 하자 부위,
하자 내용, 하자 공간은요. 요 선택을 클릭해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는 거를 기입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권 여러 건 진행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하자 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진행할지 이렇게 하자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실사를 나왔을 때도 이 하자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찾아서 안내를 국토부 조사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순서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건물 정면 왼쪽 뭐 1번 두 번째 기둥 페인트 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페인트가 바뀌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공간은 이거 필로티거든요. 맞는 거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쭉 보니까 맞는 게 어떤 거냐. 내용이 많죠. 요거는 이제 필로티 부분에 페인트가 바뀌어진 거니까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필로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필로티가 되는 겁니다. 필로티를 클릭하고요. 하자 부위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벽체, 천장. 요거는 애매하죠. 필로티 기둥인데 뭘로 봐야 돼요? 바닥은 아니지 않습니까? 벽체 아니면 천장이 되는 건데 요거는 기준을 벗겨진 쪽을 기준으로 보신다 그러면 벽체에 해당될 겁니다. 천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벽체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자 내용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도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기입을 합니다. 건물 정면 왼쪽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홍교 보정 납니다. 건물 왼쪽 1번 두 번째 기둥 하단 페인트 필로티 하단 페인트 벗겨짐.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기 전에 항상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자, 다음 단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섭 경위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섭 경위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자 이행 교섭 경위를 얘기하는 거다. 내용 증명이냐 녹취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남겨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내용 증명 발송하실 때에도 하자 이행 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걸 근거 자료로 올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었을 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 어느 부위에 대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보내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교섭 경위에서 보시면 이 신규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이 이렇게 뜨죠. 그럼 내가 이제 청구 날짜, 그러니까 그 내용 증명 발송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면 내용 증명이면 서면, 그다음에 녹취록이라든가 이러면 전화라든가 뭐 방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불투명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증명이 가장 편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내용에는요 간단하게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어차피 첨부할 거니까 내용 증명으로 하자 이행 요구. 자, 이렇게 쓰시고요. 상대방이 답변했다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진행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거의 내용 증명 발송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 클릭하시고 여기 하단 보시면 세부사항 아까 그 페인트에 대한 것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 뜨죠. 반드시 눌러서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클릭만 하시면 옆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등록을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저장이 완료됐다 하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죠. 자, 거의 다 왔죠.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뭐냐면 필수 서류는 뭐라도 하나를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첨부 파일을 안 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누르면 첨부 서류가 필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클릭하고 파일 선택으로 넣게 되면 또 파일을 찾아 넣어야 되니까 차라리 미리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저처럼 끌어오기로 하면 됩니다.
올려놓고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해서 다운로드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하자 교섭 아까 경위에 대한 거 입증 자료 내용 증명 발송해 놓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릴 경우에는 요 올린 파일 수만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요. 확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야 이렇게 다 올라갔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필수를 올렸던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저장은 필수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누르면 이제 결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제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고 수수료 납부 요 하단에는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계좌이체도 되고 소액결제도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진행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을 주로 하니까 신용카드로 미리 해놓은 이력이 있어서 신용카드 저는 그리고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넣고 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결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 결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완료, 성공이라고 떠 있죠. 따로 뭐 확인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창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 납부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1,400원이 됐지만 그거는 이제 피지 수수료가 400원인 거고 여기 표시에는 1,400원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10,000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완료된 걸 확인하실 때에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나의 사건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내 건 진행 사항에 대한 것까지도 처리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건씩 진행이 되는데 공용은 뭐 한 번에 한 건씩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셨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전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숙달만 되면 1시간 동안에 뭐 3, 40건 이상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서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사사건 온라인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 자료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